안녕하십니까. 78세 한의사 박경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톱을 보면서 걱정이 되셨나요? 갈라지고 약해진 손톱 혹은 변색된 발톱이 신경 쓰이시나요? 뿌임 냄새가 나서 대화할 때 자신감이 없거나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사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 78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이면 붓글씨도 곧잘 쓰며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 있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특별한 한약, 비싼 영양제, 복잡한 관리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의 바로미터인 손톱과 발톱, 그리고 소화와 면역의 첫 관문인 혀와 구강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손톱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입 냄새가 조금 나는 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라고 말합니다. 손주들과 가까이 있기가 꺼려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심지어는 손으로 하는 세밀한 작업들을 포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잃어갑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손톱과 혀를 명면지감이라 하여 건강의 거울로 여기고 정성껏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인생담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오장육부와 경락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중 손톱과 발톱은 간과 신장의 건강을 반영하고 혀와 구강은 심장과 비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손발톱 건강이 개선되고 구강 환경이 쾌적해지며 소화 기능이 강화되고 면역력까지 높아집니다. 그 두 가지 부위는 바로 손톱과 발톱, 그리고 혀와 구강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한 미용이나 위생을 넘어 이 두 곳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이자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고 심지어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두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손톱의 갈라짐, 발톱의 비우, 구취, 입맛 저하를 나이 들면 겪을 수밖에 없는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한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원에서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톱과 발톱 관리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부서지고 세로줄이 생기며 발톱이 두껍게 변하고 누렇게 변색되는 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열 부족과 신정화약의 외적 표현으로 봅니다. 제 한의원에 73세 김철수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발톱에 곰팡이가 생겨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톱이 너무 약해서 글씨를 쓰거나 단추를 잠그는 것도 불편합니다. 발톱은 두꺼워지고 색이 변해서 신발 신기도 부끄럽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그는 낙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톱과 발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톱에는 세로로 갈라진 줄이 선명했고 발톱은 두꺼워지고 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맥진을 해보니 간맥이 현하고 신맥이 침새하여 간열이 부족하고 신음이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는 간주조갑이라 하여 간이 손톱과 발톱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또한 신주골이라 하여 신장이 뼈와 골격, 그리고 발톱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손톱은 실제로 각질화된 단백질 조직으로 간의 혈과 신장의 정이 충분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놀랍게도 손톱과 발톱의 건강은 전신 순환과 면역력을 반영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많으면 간열이 부족한 것이고 손톱이 부서지기 쉬우면 신장의 정이 약한 것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습과 열이 쌓인 표시입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손톱과 발톱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톱과 발톱의 기혈순환을 촉진하세요. 한의학에서는 통죽불통이라 하여 순환이 잘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손과 발의 말단, 순환이 저하되어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손톱과 발톱 주변을 따뜻한 물로 5분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에 소금이나 녹차를 약간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톱 주변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어서 손톱과 발톱 주변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손톱 뿌리 부분은 간경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역이므로 엄지와 검지로 손톱 끝부터 뿌리까지 부드럽게 누르며 쓸어올리듯 마사지하세요. 발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톱 주변을 발가락 끝에서 발등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매일 이 마사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의심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손톱과 발톱의 상태가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73세 김철수 선생님도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새로 자라나는 손톱이 훨씬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손톱이 갈라지는 현상이 줄어들고 색도 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둘째, 손톱과 발톱의 적절한 보습과 보호를 제공하세요. 나이가 들면 손톱과 발톱이 건조해지고 취약해집니다.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더 쉽게 손상되지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손톱과 발톱에 천연 오일을 발라주세요. 호호바 오일,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등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바르고 얇은 면장갑을 끼고 자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는 손톱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발톱은 각질이 두꺼워지기 쉬우므로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소금물에 10분간 담근 후 부드러운 발톱 깎기로 정리하세요. 이때 너무 짧게 깎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내향성 발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을 자주 물에 담그는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고 청소나 설거지 시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발은 너무 꽉 끼는 신발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장미영 여사는 이 방법으로 갈라지던 손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오일을 두고 매일 밤 손톱과 발톱에 발라주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톱이 훨씬 유연해졌고 갈라지는 현상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손톱과 발톱 건강을 위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오미평이라 하여 음식의 맛이 신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적절한 영양소가 손톱과 발톱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철분, 아연, 비오틴, 오메가3 지방산, 실리카가 손톱과 발톱 건강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손톱의 주성분인 케라틴 형성에 필수적이며
철분은 손톱에 산소를 공급하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성장을 돕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블루베리 같은 검은색 음식이 신장을 보호하고 녹색 채소, 봄나물, 연근 등이 간을 보호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묵은지,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티를 권합니다. 검은 깨, 구기자, 오가피를 같은 양으로 볶아서 매일 한 잔씩 차로 마시세요. 이는 간열을 보충하고 신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3세 김철수 선생님은 이 차와 함께 식단을 조정한 결과 3개월 만에 손톱과 발톱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톱이 단단해지고 발톱의 색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손톱이 예전처럼 쉽게 갈라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넷째, 손톱과 발톱의 건강 상태를 통해 전신 건강을 모니터링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진형찰색이라 하여 형태와 색을 살펴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손톱과 발톱은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창문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한 번 밝은 빛 아래에서 손톱과 발톱의 색, 모양, 질감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건강한 손톱은 분홍빛을 띠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세로줄이 거의 없습니다. 발톱도 투명하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만약 손톱에 흰 점이 생기면 아연이나 칼슘 부족일 수 있고 세로줄이 많으면 간열이 부족한 것입니다.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해지면 철분 부족일 수 있으며 손톱이 너무 부서지기 쉬우면 신장의 정이 약한 것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황색으로 변하면 습열이 쌓인 것으로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돕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톱과 발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세 오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초기에 빈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톱을 살펴보다가 색이 창백해지고 숟가락처럼 오목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철결핍성 빈혈이었습니다. 덕분에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73세 김철수 선생님은 이 4가지 손톱과 발톱 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톱이 깨끗하고 단단해졌어요. 발톱도 색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손톱을 보며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손톱과 발톱 관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건강 지킴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손톱과 발톱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혀와 구강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소화와 면역력에 결정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아침에 혀를 내밀어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하얀 태가 끼어 있거나, 갈라진 자국이 있거나, 붉은 반점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들은 단순한 구강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혀와 구강은 우리 몸의 장부지경, 즉 내장 기관의 거울입니다. 68세 이정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입냄새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윤 선생님,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대화하기가 꺼려져요. 음식도 예전처럼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돼서 항상 더부룩합니다.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그녀는 우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혀를 진찰했습니다. 혀에는 하얀 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옆면에는 치아 자국이 선명했으며 혀 끝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맥진 결과 비위가 약하고 습담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설진이 진단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혀는 심과 비의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그 색과 형태, 태의 상태를 통해
전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은 소화의 시작점이자 외부 병원체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노년기에 구강 건강이 저하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특히 구취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내장 기관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혀와 구강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혀 클렌징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설태를 체내 독소가 외부로 배출되는 형태로 봅니다. 특히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해독 작업을 하며 이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혀에 태로 쌓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혀 클리너나 숟가락 뒷면으로 혀를 부드럽게 긁어내세요. 앞에서 뒤로 부드럽게 35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긁으면 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클렌징 후에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체내 독소 제거뿐만 아니라 입냄새 감소, 미각 개선,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매일 이 혀 클렌징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입냄새 없이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숙 여사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입냄새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혀를 닦기 시작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입냄새를 언급하지 않아요.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타액선을 자극하여 구강 건강을 개선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진액을 중요시하며 타액은 위의 소화 기능과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구강 건조, 미각 저하, 소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번 뺨 안쪽의 타액선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검지를 입에 넣어 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또한 혀 운동도 효과적인데 혀를 입 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고 입천장을 혀로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15분간 무설탕 껌을 씹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타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나 감초를 우려낸 물로 입을 헹구거나 입이 마를 때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라고 권합니다. 72세 박영우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구강 건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타액선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 입마름 증상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식사할 때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구강 미세순환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한의학에서는 구의구항이라 하여 입과 위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강의 혈액순환이 좋으면 소화기관의 기능도 향상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세요.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고 잇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잇몸 마사지도 효과적인데 검지로 잇몸을 가볍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상악의 잇몸은 이경과 연결되어 있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강 청결제를 권합니다. 금은화, 황련, 연교를 같은 양으로 달인 물로 하루 3번 입을 헹구세요. 이는 구강 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68세 이정숙 여사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잇몸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팠는데 소금물 양치와 잇몸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식사할 때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음식의 미각을 충분히 느끼며 소화력을 높이세요. 한의학에서는 오미보장이라 하여 5가지 맛이 5장기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는 것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식사할 때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천천히 씹으세요. 이는 타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식사 중에는 찬 물보다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료는 위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생강차, 계피차, 도라지차 같은
따뜻한 성질에 차는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식사 전후 30분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액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식후에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36회 부드럽게 문질러 소화를 돕도록 권합니다. 75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만성 소화불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기 시작하고 식후 복부 마사지를 하니 15년 동안 시달리던 소화불량이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이제는 식사 후 더부룩함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8세 이정숙 여사는 이 4가지 혀와 구강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냄새 걱정 없이 가족, 친구들과 가까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식 맛도 훨씬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혀를 보면서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혀와 구강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소화 기능, 면역력,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와 함께 혀와 구강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2가지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톱과 발톱, 그리고 혀와 구강,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해야 할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1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월, 수, 금요일은 손톱과 발톱 관리의 날로, 화, 목, 토요일은 혀와 구강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일요일은 2부위 모두 기본적인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혀 클렌징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손톱 마사지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타액선 자극 운동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손톱과 발톱에 오일을 바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총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3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일상의 다른 활동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양치질 직후에 혀 클렌징을 하고 TV 뉴스를 볼 때 손톱 마사지를 하고 저녁 목욕 후에 발톱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이미 하고 있는 일상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손톱과 혀 관리법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손톱이 단단해지고 입냄새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80대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손주들 앞에서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바느질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85세 이종민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만성 소화불량과 손톱 갈라짐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음식 맛도 잘 느끼고 단추도 쉽게 잠글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손톱과 발톱, 그리고 혀와 구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78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붓글씨를 쓰며 손주들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인생담소 채널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